네, 안녕하세요. BJ 코딩하니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간단하게 프로젝트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가상 디바이스에 빈 프로젝트를 가상 디바이스에 올려서 실제로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 기본적으로 깔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뭐 이거는 구글 이거 사용 스태틱을 보낼 거냐 이런 내용인데, 일단 X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스타트.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네임, 그 다음에 컴퍼니 도메인 이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밑에 패키지 네임이라고 회색 글자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고유 회사, 보통 도메인이 고유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고유 도메인 이름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보통 적습니다. 저는 이제 베리베리소프트.com 이게 제 도메인이니까 그렇게 적고, 이거를 테스트 앱이니까 테스트 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지 네임은 대문자가 안됩니다. 전부 소문자로 되어 있고 공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에 보면은 SDK 버전과 어떤 유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 나오는데, 폰 앤 태블릿도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인지도 있고 TV 아니면은 오토, 안드로이드 아우토도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글래스용 앱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일단 저는 제 기본적인 폰 앤 태블릿, 왜냐면은 제가 가상기기를 폰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릴 수 있는 폰용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SDK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최소 어떤 안드로이드 OS부터 올라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 설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API 15,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4.0.3 이상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폰하고 태블릿의 97.3%를 커버리지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97.3%를 커버리지 할 수 있다. 오늘도 오가님이 오셨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97.3%를 극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액티비티를 달 수 있는데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건지 나오는데, 저는 기본이 되는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블랭크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넥스트. 그러면은 액티비티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플래시, 보통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할 때는 스플래시란 이름 아니면 로그인 액티비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일단은 샘플 앱이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로 설정을 하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렌더링, 이제 가상화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딱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가상기기를 제가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 가상기기는 어떻게 띄울 수 있냐면은 툴즈에
안드로이드에 AVD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AVD 매니저가 뭐를 뜻하냐면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거든요. 여기에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딱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걸 만들어 놨냐면은 넥서스 5 해상도가 1080 곱하기 1920으로 풀 HD거든요. 그 다음에 API는 21, 그러니까 미니멈, 이게 폰의 API가 21이란 건데 21이 제가 알기로 4.4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4.4 이상을 사용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가상 디바이스를 띄우겠습니다. 가상 디바이스가 이렇게 뜨죠. 뜨면 일단 이거를 닫고 화면이 좀 이상하게 겹쳐 보이는데 뜰 거예요. 화요일날 원래 이렇게 막 화요일날 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스도 이제 안 보인다고 좀 키워달라고 해서 그것도 막 찾았는데 그분들 좀 안 오니까 좀 아쉽네요. 그분들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재방송도 볼 수 있고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재방송 이런 거 보면서 뭐 공부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의의를 두고 하는 거니까 별로 뭐 좀 슬프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오늘하고 접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뜨네요. 이게 생각보다 빠릅니다. 맞죠? 이게 어떤 특정 좀 안 좋은 컴퓨터에서 하면 이게 되게 늦게 떠요. 늦게 뜨고 반응도 안 좋고 한데 야훈님 오셨다. 야훈님 안녕하세요. 야훈님 화요일에 오셨던 분인데 또 들어오니까 되게 좋네요. 제 지인이죠. 네. 일단은 이렇게 가상 디바이스를 띄웁니다. 가상 디바이스는 실제로 거의 뭐 웬만한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뭐 현실 아닐까요? 이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또 교육적인 거니까 좀 뭐 이 정도도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제 방송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네요. 그때 막 정신이 없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몇 분 계시니까 일단 가상기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요 왼쪽 화면에 보시면요, 요쪽에 왼쪽에 보면은 위에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 프로젝트에 이렇게 어떤 구조, 어떤 폴더들이 되어 있는지 막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뭐 패키지로도 바꿀 수 있고, 이거를 뭐 좀 느리네요. 왜 느리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안드로이드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설명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PC로 보면은 되게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딱딱 알 수 있는데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트리 구조니까 하나씩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마니페스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래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이게 구조가 XML입니다. XML은 이런 구조를 가지는 일종의 언어? 원래 이게 이제 랭귀지인데 구조를 가지는 그런 이제 파일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구조를 보면은 맨 처음에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션만의
패키지로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해야 돼요. 이게 다른 앱들과 겹치면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유니크한 아이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유니크하게 자기 앱만의 뭔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패키지로 앱을 등록을 하셨더라면은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 때도 반드시 이 패키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패키지를 뭐 2, 3, 4 이런 식으로 뭐 2가 나와서 2, 뭐 3가 나와서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패키지가 다른 앱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안녕하세요. 저 도전골든벨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는 지인분이시네요. 저보고 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성민씨. 성민씨? 성민씨가 형인가? 예, 네. 성민이? 옛날에 그 회사 성민인가? 예. 게트레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게트레이님 저번 수업도 오셨는데 이번에 또 오셨네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 또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앞에 내용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방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정리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이. 자스민? 저 아는 사람 같네요, 느낌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니페스트, 이게 XML이란 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페스트가 제일 바깥이죠, 지금 보면은. 그럼 매니페스트가 바깥이면은 이거랑 매칭되는 게 여기 있죠. 이렇게 XML은 구조를 약간 트리 구조를 가지는데 반드시 위에 이런 게 있으면은 닫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뭐지? 중괄호에 해당하는 닫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닫히죠. 어플리케이션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열리고 그리고 요 밑에 닫힙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이콘은 이 앱을 실제 폰에 깔았을 때 폰에 그 보이는 앱 이름이랑 아이콘이 딱 뜨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디폴트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짠 보여라.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기기 어디 갔지? 이거를 실제로 앱을 폰에 딱 깔아보면은 이거죠. 이거 바로 이 아이콘이 매니페스트 여기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만의 새로운 아이콘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새로운 아이콘을 딱 해주면은 이 디바이스에 이게 다른 아이콘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벨, 이게 뭐 레이블 라벨 정확하게 뭐라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앱의 이름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앱의 이름이 깔게 되면은 요 밑에 이게 딱 뜨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깔진 않았으니까 지금 이 앱의 이름은 테스트 앱이네요. 그럼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거를 여기 깔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기기거든요. 만약에 실제 자기 폰을 연결을 하신 분들은 자기 폰이 딱 될 거예요. 뭐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드라이브를 깔면 되는데 그건 제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상기기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 딱 하면은 요쪽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쪽에 딱 테스트 앱이 딱 깔릴 거예요. 앱 이름이 테스트 앱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업로딩 하고 있어요. 인스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요. 예, 이렇게 앱이 수행이 되죠. 실제 이 앱은 이거랑 똑같아요. 안 보인다. 일단 패스하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봅시다. 제대로 바탕 화면에 굉장히 좀 느리네요. 지금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뻗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왜 안 돼? 뻗어.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짠 하면은 다시 가상기기가 뜨겠죠. 이번엔 정상적으로 아마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잠깐 뜨는 동안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사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앱의 테마, 스타일. 그러니까 뭐 색깔, 뭐 전체적인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액션바, 뭐 버튼, 기본적인 그런 홈 버튼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스타일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스타일 파일로 점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클립스나 공통 기능인데 일종의 바로가기 같은 거죠. 바로가기. 그래 보시면은 style.xml 이것도 마찬가지로 XML 파일이라서 똑같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리소스, 리소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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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 안에는 아이템, 아이템. 이게 바로 XML의 구조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부분이 있고 XML 파일은 이게 파일의 확장자 이게 그러니까는 XML이 일단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구글 XML 파일 짠 하면은 위키백과. 일단은 뜻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익스텐더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주로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이렇게 파일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는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용도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파일을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XML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요새는 제이슨이랑 그로 많이 주고받고 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에 통신하거나 네트워크 할 때 XML 파일로 많이 데이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거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XML은 일종의 그런 텍스트 파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런 이제 문서 파일인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형태, 이 형태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이 형태를 가지고 기계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느낌을 설명드리자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게 XML 파일이거든요. 이것도 XML 파일이고. 그러니까 XML 파일은 전부 이렇게 트리 구조, 차례차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리소스 시작이 있고 이게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 그러니까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스타일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 나중에 이제 뭐 기계나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 이렇게 이름으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에
카일러 프라이머리라는 이제 아이템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막 물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실제 이거는 이게 RGB, 이제 카이라는 실제로 RGB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RGB, R이 레드, G가 그린, B가 블루. 그게 이제 이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GB 앞에 두 개가 R 값, 두 번째 게 G 그린, 그 다음 맨 마지막 두 개가 블루 값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헥사 값이에요. 그래서 헥사 값이 뭐냐면은 16진수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F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256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큰 수죠. 두 자리 수에서 제일 큰 수. 계산기를 봤을 때 이게 공학용 계산기로 바뀌거든요.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로 쫙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10진법 수 256이면은 헥스로 바꾸면은 이 뭐야 이상한데 FF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255구나. 255면은 다시 예, 누구 오셨네요. 아함부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두가 배우는 코딩방입니다. 그래서 10진수 255를 헥스로 하면은 FF가 됩니다. 예, 저 아는 분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힘이 없네요. 예, 저번보다는 조금 컴퓨터 공하세요. 예. 이거는 완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보자를 위한 방이에요. 아마 들으시면 바로 더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카이라 값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카이라 값은 RG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RGB니까 만약에 이걸 완전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FF 뒤에 전부 00으로 바꾸면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그렇게 되면 이게 빨간색이 됩니다. 즉 레드의 값을 이제 최대치로 하고 나머지 그린과 블루를 R 값을 없게 하게 되면은 완전 빨강이 되는 거죠. 일단 원상복귀를 시키고 나서 그 위에 것도 보시면은 RGB B 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뭐 3F, 5F, 뒤에 뭐 B.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색깔을 보면 약간 파란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만약에 디자이너 분들은 하실 때 이렇게 칼라각 그림판도도 RGB 값을 XP 땐데 글쎄요 이게 그림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색 편집에 들어가셔서 일단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이 있잖아요. 뭐 요색 왜 제대로 색이 안 찍히네. 요색 그럼 요색에 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빨강 43 그 다음 뭐 녹색 20 파랑 197 이런 값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10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산기를 열어가지고 바꾸면은 C5가 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C5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림판에서 원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 똑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토샵 이런 데는 바로 획사 값도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랑 하다 보면은 획사 값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줘요. 예,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상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색을 만드는지 여기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제가 예,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말 그대로 이 앱의 전체적인 테마, 디자인,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을 적용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액티비티 안에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 액티비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앱에 액티비티란 게 딱 하나만 있는 거죠. 액티비티가 이름이 있는데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레이블 이거는 그 액티비티에 뭔가 글자? 어떤 글자를 띄워줄지, 그리고 이제 테마 이건 마찬가지로 이 액티비티에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 그런 걸 정의해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인텐트 필터란 게 있어요. 인텐트 필터는 뭘 말하냐면은 액티비티가 뭔가 이런 뭔가 인텐트 뭔가 값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메인이랑 런처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게 반드시 선언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선언돼 있어야 이제 실제 기기에 떴을 때 여기에 이렇게 이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인텐트 필터 이렇게 메인 런처 이게 없으면은 런처에서 이걸 못 찾아요. 그 런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이 보이는 이렇게 아이콘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앱을 실행시킬지 하는 게 이게 런처거든요. 이 런처에서 이 액티비티를 못 찾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게 앱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액티비티에 하나는 최소한 이게 있어야 뭔가 보입니다. 일단은 매니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소스가 있습니다. 뭐.점 자바. 그래서 이 폴더 자바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 코드들, 그러니까 액티비티에 뭔가 수행되는 그런 코드들을 담은 예, 그런 구조고요. 보면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액티비티에 뭔가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여기 이제 자바에 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랑 자바 밑에는 리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 RES가 리소스인데, 리소스에는 보면은 위에서부터 드롭을 있고, 레이아웃 있고, 메뉴가 있고, 밋맵 있고, 밸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드러블은 실제로는 지금 안에 내용이 없는데, 여기는 주로 이미지 파일들, PNG 파일이나 JPG 파일들 그런 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보시면은 지금은 두 개 있는데,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액티비티에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뭔가 액티비티의 실질적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자꾸 이렇게 된 거고, 이 두 XML이 실제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잘 보여야 되는데 이 두 파일이 실제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 삼눈에 보이는 이게 이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은 안드로이드란 것도 그 MVC라는 뭔가 모델, MVC 모델이란 거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어져 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건데, 한마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사람 눈에 보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뭔가 수행하는 그런 코딩적인 부분을 독립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뭐 아이폰도 그렇고 아니면 홈페이지, 웹페이지도 그렇고 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뭔가 기계가 이제 뭐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부분을 독립시켜서 짜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 삼눈에 보이는 부분은 여기 레이아웃 이쪽에서 다 짜고, 실질적으로 기계가 이제 하면서 뭔가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수행하고 이런 거는 이쪽 이제 자바 파일에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실제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왜 두 개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보시면은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액티비티가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버튼이 있고요. 일단 맨 마지막에 플로팅 액션 버튼이래 가지고 이거요. 이거 지금은 누르면은 밑에 조그만한 거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이 버튼이 이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컨텐트 메인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요거요. 요 회색 부분, 이 부분은 다른 파일로 되어 있어요. 즉 컨텐트 메인 지금 다른 파일로 정의를 해놨어요. 이 다른 파일을 여기에 include가 불러서 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 뭐 툴바 돼 있고 뭐 앱바 레이아웃 돼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테스트 앱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이 누르면 이렇게 뭔가 메뉴 나오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죠. 디자인의 앱바 레이아웃.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액티비티 메인은 이게 제일 이제 껍데기고요. 이 껍데기 안에 윗부분 툴바 부분,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된 메인 부분, 이 안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떠다니는 버튼, 이렇게 큰 덩어리 3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1개, 큰 덩어리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컨텐트 메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컨텐트 메인은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 여기 있죠. 컨텐트 메인은 이게 되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은 2덩어리거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뷰, 그게 끝이에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이런 거는 별로 그냥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이지 실제로는 크게 2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 하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앱에 들어가면은 이 회색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은 그냥 글자 하나밖에 없죠. 이 부분, 이게 바로 텍스트 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되게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액티비티도 약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툴바 대부분 이제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툴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메인 있고, 플로팅 버튼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지워돼요. 플로팅 버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없애고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플로팅 버튼 이쪽에 안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레이아웃이죠. 한마디로 레이아웃은 그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디에 어떤 뭐 버튼 위치를 어디에 두고 뭐 텍스트를 어디에 두고 그런 거 다 정의하고, 뭐 위에 액션바를 둘 건지 버튼을 둘 건지, 아니면 여기 뭐 입력받는 어떤 뭐 그런 걸 위젯이라는데, 그런 위젯들의 위치,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그런 거를 기술하기 위한 게 이제 레이아웃이죠. 그 다음에 메뉴는 뭐냐?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ML인데 아이템이 딱 하나 있죠. 메뉴라는 XML에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메뉴가 이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세팅. 그러니까 이게 하나잖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게 하나고, 이게 타이틀이, 여기 보시면은 세팅이에요, 세팅. 그래서 여기에 뭐 아이템 두세 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누르실 때 아이템이 두세 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하면은 써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즉 여기 보면은 On Create 옵션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메뉴를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메뉴가 뜨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은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 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액티비티에서 메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리에이트 만들어 가지고 뭐 선택하면은 어떤 동작을 해라,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민맵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인데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보시면은 딱 이렇게 점점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하죠. 이게 왜냐면은 안드로이드는 여러 폰이, 단말기가, 스마트폰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해상도가 저해상도에도 뭐 최적화돼야 되고 고해상도에도 최적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아이콘을 여러 사이즈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해상도 HDP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HDPI 해상도 이렇게 딱 치면은 보통 구글, 모르는 건 구글에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버전별 제작 해상도. 저도 약간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전부 구글에 물어봅니다. 구글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DPI, 안드로이드에서 DP라고 부르는 DPI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뭐 LDPI가 뭐 해상도가 얼마고, MDPI가 해상도가 얼마고, 그 다음 뭐 HDPI가 해상도가 얼마고, 뭐 XHDPI가 해상도가 얼마고. 요새는 대부분 뭐 XSHDPI 1920 곱하기 1080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근데 요새 뭐 특전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완전 그 해상도 뭐 완전 4K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야 될 경우에. 근데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보통은 XXHDPI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로 해주시면은 알아서 다 맞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민맵, 한마디로 앱의 아이콘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values는 뭐냐면은 value가 한글말로 값이잖아요. 그래서 값들에 대한 정의인데, 카이라는 카이라 값에 대한 정의예요. 아까 이제 카이라를 RGB로 해가지고 이렇게 6자리를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카이라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카이라의 이름을 하나 정합니다. name 해가지고 my special 카이라.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일정한 뭐 양식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중복만 안 되면 돼요. 중복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중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빨간 줄 되면서 이거 뭐 안 된다, 이미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보통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이름을 정하고 앞에 샵이 뭐냐면은 헥사, 이게 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헥사 값이다. 그 색깔 무슨 색깔이요? 그 색깔은 그림판에서 자기가 뭐 알든지 포토샵에서 알든지,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FF0000 완전 레드잖아요. 마이 레드.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불러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보면은 텍스트 뷰가 있어요. 맞죠? 아, 이게 바로 보이면 좋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칼라, 텍스트 뷰라는 이제 이 안에는 텍스트에 뭔가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칼라, 텍스트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 텍스트 사이즈 이런 게 있는데, 뭐 텍스트 스타일. 그래서 뭐 텍스트에서 칼라를 보면은 이게 골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참조,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선언해 놓은 거 그런 거를 불러다 쓴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골뱅이 카이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 values에 적어 놓는 이 카이라의 값을 자기가 불러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my red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의 카이라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적어 놓은 이거는 불러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불러 쓸 수 있고 뭐 레이아웃에도 불러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실제 이제 자바 코드 여기에도 만약에 뭐 어떻게 뭐 i.kaila.myred 이런 식으로 불러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번 선언한 거는 이 앱 내에서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굉장히 편하죠. 안녕하세요. 예, 서르님. 예, 안녕하세요. 전 처음 뵙는 분이시네. 예, 지금은 열심히 안드로이드 코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약간 카이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이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맨은 뭐냐면은 디맨은 여백 같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걸 잘 안 쓰긴 하는데 이제 아마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쓸 거예요. 디맨은 여백인데 보면은 액티비티의 호리즌이 호리존탈 가로거든요. 호리존탈 뭔가 이렇게 되게 평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 여백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벌티칼하면 이제 세로예요. 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방송부터는 녹화해서 유튜브랑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제 방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마진이라는 게 여백이거든요. 한글말로는 여백이에요. 1편은 죄송한데 1편은 제가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편은 그냥 제 방 보시면 되고 근데 1편은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안 보셔도. 그래서 2편부터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디맨이라는 것은 여백입니다. 그래 보면 이게 사실 두 개잖아요. 그리고 디맨이라는 게 똑같은 게 두 개인데 보면은 하나는 가로 돼 있고 자세히 보시면 W820D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딱 설명이 딱 적혀 있네요. example customization of dimension original movie.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가로 조금 이제 있네요. 7인치, 10인치 디바이스. 즉 탭1링이랑 폰이랑은 약간 여백이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1인용은 여백을 64dp로 해라.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탭1잇에서는 이 여백 이거를 불러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고 폰에서는 위에 있는 디맨 이거를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여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리소스에 보면은 해상도마다 뭐 설정을 좀 바꿀 수도 있고 폰 이제 뭐 이제 완전 어떤 특정 폰은 아니지만 폰 해상도에 따라서 뭐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자기 폰의 뭐 언어에 따라서 뭐 랭귀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일뉴스에 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스트링즈가 있어요. 스트링이란 게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런 단어에 뭐지 글자 같은 걸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카이라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이름을 앱네임이고 이거를 또 불러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스트링 뭐 단어든 문장이든 그런 걸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이건 소문 잘라야 되는데 스트링 네임 안녕하세요. 한글도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뭔가 단어 이런 걸 여기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의 선언을 했으니까 불러 써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서 불러 쓰냐? 이제 앞에 이제 카라 쓰는 거랑 똑같이 뭐 레이아웃 이런 데서도 불러 쓸 수 있고 하나 써볼까요? 아까 이렇게 뭔가 참조할 때는 골뱅이 쓴다고 했죠? 골뱅이 스트링 하면은 스트링에 그리팅 딱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고 일단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면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카이라를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스트링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딱 실행이 딱 돼가지고 앱이 딱 이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왜 자꾸 뻗지? CPU가 너무 바쁜가? 일단 이거 뭐 바뀔 거예요. 바뀌고 나중에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계속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핸드폰에 하면 되게 빨라요. 사실 핸드폰에 하면 되게 빠른데 이게 제 폰에는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폰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웹캠도 없고 그 휴대폰에 화면을 핸드폰의 사양 높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가상기기의 사양을 좀 높이면 안 되냐는 얘긴데, 이게 리부팅 되네요. 이게 가상기기의 사용을 좀 높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아마 지금 제 컴퓨터에 약간 CPU를 또 잡아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 컴퓨터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다시 이제 리부팅인데 앱이 깔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안 바뀌었네. 왜 안 바뀌었지? 앱을 지우고 다시 깔아보겠습니다. 안 지워지네. 되게 늦네요. 지우고 새로 깔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에러라고, 요 밑에 에러라고 막 떠요. 근데 이제 에러가 없고 이제 정상적으로 뭐 인스톨하고 업데이팅, 업로딩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일단 이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글자가 바뀌었죠. 이게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좀 강렬하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정의했던 그런 카이라랑 제가 정의한 그런 스트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네, 지금 여기는 손도 안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게 뭔가 좀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라, 뭐 어떤 동작을 해라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거의 다 짜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쪽 부분으로도 거의 다 짤 수 있다는 거죠. 리소스에 밸류에 카이라를 선언하고 스트링에 뭐 이렇게 마이드를 선언해가지고 레이아웃에 자기가 막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 바꿉니다. 간단하게 버튼 하나 넣어볼게요. 버튼 텍스트 밑에 버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버튼이라 하면 돼요. 버튼. 그래서 이게 버튼으로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로, 위스 가로, H 세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보통 여러 개인데 이게 안 나오죠 아직까지.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가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정값 100dp, H 50dp. 그러니까 dp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dp가 뭐냐면은 그 안드로이드에 쓰이는 그런 수치값인데, DIP 안드로이드.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DP 1인치당 픽셀 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1인치라는 게 모니터나 이제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그런 화면의 한 점이죠. 한 점. 그 한 점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DP입니다. DP. 이게 DPI예요. 도트 퍼 인치. 인치에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픽셀이라는 거는 한 개의 픽셀. 그러니까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몇 개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몇 픽셀인가 거죠. 그래서 이제 DP와 픽셀 간의 변환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조금 이게 이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조금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DP로 해도 되고 아니면 픽셀로 해도 돼요. 근데 픽셀로 되는데 요새는 픽셀을 거의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불이 딱 뜨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 DP로 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렉 컨텐츠를 해도 됩니다. 렉 컨텐츠가 뭐냐면은 렉 컨텐츠는 안에 버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 주로 버튼 안에는 컨텐츠라는 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텍스트의 사이즈에 맞춰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 텍스트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테스트 버튼입니다. 이게 길잖아요. 말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담으려면은 버튼이 조금 길쭉하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텍스트가 짧으면은 버튼이 이제 짤목하게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텍스트 뷰 밑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까지 하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레이아웃을 보면은 아이디가 없죠. 둘 다 텍스트 뷰도 그렇고 버튼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디가 뭐냐면은 이 텍스트 뷰만의 고유한 이름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 이거를 요쪽에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여기에 뭐 텍스트를 바꾼다, 여기서 텍스트 뷰를 찾아가지고 텍스트의 내용을 바꾼다, 뭐 텍스트의 위치를 바꾼다, 뭐 텍스트를 없앤다, 그런 걸 할 때 아이디로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마다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를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이디를 버튼이니까 버튼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다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버튼을 텍스트 뷰 밑에 단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명령어가 있는데 빌로우, 레이아웃 빌로우, 빌로우가 아래잖아요.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디에 아래에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디에 텍스트 뷰 헤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테스트인데 이 버튼은 텍스트 뷰 헤더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가로는 그 컨텐츠,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가로에 맞출 정도고, 세로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설명 끝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바로 보여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바로 그냥 한번 실행만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꺼야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1시간이 빨리 가고, 또 조금 느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설명하는 게 어렵구나. 그래도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딱 버튼이 생겼죠? 지금 보면은 이게 딱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컨텐츠 메인이란 게 이 안에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안에 보면은 텍스트 뷰가 있고 그 밑에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앱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거의 다 짤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무리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게요. 지금 설명이 간단하게 지금 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네요.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이제 뭐 패키지 네임, 고유한 앱의 아이디 같은 패키지 네임과 어떤 구조, 액티비티가 몇 개인가, 뭐 서비스가 몇 개인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구조가, 전체적인 앱의 구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액티비티에서 어떤 동작들을 수행할지 코드들이 들어가고, 이제 리소스에는 이미지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한마디로 껍데기를 그리는 그런 파일들,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앱 아이콘, 그 다음에 뭐 자기만의 이제 칼락과 이제 그런 단어들 스트링,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할 건지. 스타일은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오늘까지 설명하고, 예, 방송 접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정말 그래도 되게 오늘은 제가 저번만큼 뭔가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되게 좀 힘없이 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녹화를 했으니 게터레이 저 아는 분이죠. 게터레이 분명히 저번에도 들어왔고 저 아는 분이야. 누군데 이렇게 또 열심히 듣고 있는 거지.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는 좀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제 방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거기 제 방 앞에는 제가 그냥 혼자 놀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그거 앞에 거 자르고 뒤에 설명한 거 내용 좀 제대로 된 거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페이지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끝. 누구지? 게터레이 누구지? 게터레이 누구지?